안녕하세요. 오늘 원리셈 B8번에 나오는 숫자 카드 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숫자 카드 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부분은 4개의 숫자 카드로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를 해서 합이 가장 큰 경우, 작은 경우, 차가 가장 큰 경우, 작은 경우입니다.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가 A8번에서 다뤄졌었는데 A8번에서 이제 그 동영상 제가 촬영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 또는 한 자리는 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빼기 두 자리가 되면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를 하고요. 그리고 목표수 만들기. 목표수 만들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수를 계산해서 어떤 수가 나오는 두 쌍의 수를 찾아라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숫자 카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이니까 합이 가장 큰 식과 가장 큰 식 그리고 가장 작은 식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본다고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식은 10의 자리가 가장 커야 되죠. 그래서 80과 40이 되고 여기는 0, 3이 되고 3, 0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식은 이제 반대로 1의 자리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근데 0이 10의 자리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어느 학부모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0, 3 더하기 4, 8 이거는 10의 자리나 가장 윗자리에는 가장 큰 자리에는 0을 적을 수 없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두 자릿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0은 사용할 수 없으니 그 다음 큰 순서로 3과 4, 4와 3 그 다음에 0과 8 또는 8과 0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데요. 얘도 차가 가장 큰 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한번 해보면 가장 큰 식은 큰 수의 작은 수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75, 가장 작은 수는 24 이렇게 빼면 됩니다. 가장 큰 수, 작은 수에서도 가장 큰 숫자, 그 다음 큰 숫자, 그 다음 큰 숫자, 그 다음 큰 숫자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계산하면 될 것이고요. 문제는 가장 작은 식에서 생기는데 가장 작은 식을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가장 작은 식은 차니까 차가 작아야 되니까 가까운 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합이나 또는 차에서 가장 큰 식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안 떨어지냐? 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작은 식을 만들려고 하면 1의 자리가 아니라 일단 10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10의 자리가 중요하다. 여기 차를 제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두 숫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3차이고 크기 순서대로 적어보면 2, 4, 5, 7이니까 여기가 1차이죠. 1차이면 여기가 3차이, 2차이, 2차이니까 1차이라는 4, 5를 여기에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5, 4. 일단 위의 수가 커야 되니까 빼어지는 수가 커야죠. 그 다음에 2와 7은 가장 크게 빼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수 하면 계산하면 이거 5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할 수 있지만 만약 이제 예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수 있어요. 만약 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1차이예요. 또는 1, 3, 5, 7 이렇게 돼요. 2차이예요. 그럼 얘는 여러 가지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내용이 생겨요. 요거를 파악하고 여기를 가깝게 넣어야 된다는 걸 알아내는 것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작게 나는 숫자 두 개를 골라서 넣는 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1 이렇게 하는 거 30과 20과 10 이렇게 하는 거 30과 20 그 다음에 30과 40 이렇게 하는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기에다가 남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게 가장 작은 식이구나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 해보지 않아도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111이라면 여기가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되는데 여기가 크게 들어가고 작게 들어갈수록 합이 작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남은 숫자 중에서 여기를 크게 하고 가장 작게 하고 남은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얘가 가장 작은 경우가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1차이가 난다. 그래서 4고 6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와 같이 생각하려면 어려워요. 차라리 여기가 2차이니까 여기에 30몇 빼기 10몇 그 다음에 4와 6을 이용해서 60몇 빼기 40몇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더 그 원리가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아까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넣었을 때 나머지 숫자에 뭘 집어넣어야 차이가 작아지지? 하고 생각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나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알고 있을 때 같은 조건이라면 이제 여기를 봐도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감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식, 가장 작은 식 만드는 부분은 차가 가장 작을 때 유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앞에 부분은 좀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5개의 수 카드를 줬어요. 수 카드. 숫자 카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수죠. 두 자리 수. 그래서 두 수의 합이 42가 되는 수 두 개를 골라라. 이런 문제의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면 아이들은 그냥 풀게 두면 돼요.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개입할 필요 전혀 없죠. 근데 풀게 둔 다음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과연 그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었을까?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었을까? 얘기해보는 게 좋은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주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더 해보고 이렇게 더 해보고 더 해보고 더 해보고 없어. 그럼 이렇게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4번, 3번, 10번을 계산해야 돼요. 10번을 계산해야 되죠. 그나마 순서대로 해서 10번 계산하는 중에 답을 찾는 학생은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얘는 하나를 고정하고 여기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자 한 다음에 5개의 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어떤 수구하기처럼 해서 네모 더하기 18은 42다 해서 이 18을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18을 빼면 빼기 18을 하면 24가 있나 없나 보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몇 번 계산해요? 5번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수 카드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왔다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두세요. 자유롭게 생각하게 두고 잘 풀었네, 잘 찾았네, 시간 오래 걸렸지 한 다음에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어떤 수 구하기처럼 해서 얘가 합이 나오게 해서 하나씩 빼본다면 다른 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좀 더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개를 더하는 문제 같지만 실제 연산 문제로 보면 얘에서 얘를 빼서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문제로 해석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얘 빼기 얘다. 이렇게 되는 형태다. 만약 문제가 이렇게 되는 형태였다면 이제 이게 더해져서 얘가 나오니까 어떤 수를 더해서
다른 수카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이가 해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방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드린 숫자 카드 문제는 숫자 카드로 된 셈 문제가 교과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집들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는 퀴즈 형태로 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재미있게 공부해보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익힐 수 있는 개념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하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머니하고 해야 되겠네요. 퀴즈 형태로 내주고 맞추고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형태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문제의 종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